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23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급락 마감했죠. 다우도 나스닥도 다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도 2%가 빠졌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요. 월요일에도 2.5%가 빠지면서 이틀 연속 4% 정도 빠지는 모습인데요.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는 잭스론 미팅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잭스론 미팅이라는 것은 그 캔자스시티 여는 준비은행에서, 그러니까 연방 준비은행에서 그 와이오밍 주인가요? 예, 거기 잭슨홀에서 이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잭슨홀 미팅은 8월에 항상 하죠. 8월 하고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부 장관들이 다 모입니다. 항상 여기에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통화 정책이 바뀌든지 강화되든지. 근데 요 근래에 미국에서는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월 소비자 물가가 약간 꺾였잖아요.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강한 긴축에 대한 의견이 계속 나와요. 그 중에서 FOMC 의사록이 공개됐었는데 거기서 이 인플레이션을 아주 많이 빠진가 아주 크게 빠지기는 그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크게 빠져서 하향 안정될 때까지는 긴축을 강화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지금 세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 토마스 바킨스 그 리치몬드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되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스 여는 총재, 이 사람 아시겠지만 잘 맞추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이 지난번에 그 1% 울트라 스텝은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이 적정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주가가 막 빠지다가 올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이 이번에 9월에 빅 스텝을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제임스 블라드는 자이언트 스텝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돼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이 꺾였지만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 금리 인상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이렇게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미국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였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얼마 전에 그 모건 스탠리 리포트 보니까 올 연말에 소비자 물가에 3.5%, 3%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앞으로 12월 달까지 매월 1%씩 내려와야 되는데, 와, 그게 가능할까요? 유가가 현재 90불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죠. 유가가 60불 밑으로 떨어져야 되고, 거기서 행보를 상당히 해야만이 아마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발언들 때문에 그런가요? 서학개미들은 그 뉴욕 증시 하락에 3배 숏에 몰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몰빵.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사실 어저께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홍콩은 올랐어요. 근데 그게 미국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는데요. 아시아 시장이 상승한 이유는 중국에서 0.05% 금리 인하를 시도했죠. 그래서 돈풀기를 유일하게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중국은 소폭 상승하고 아시아 시장은 좀 하락하는 모습.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국내장이 제일 많이 하락했고, 그다음에 대만이 하락했고, 그다음에 일본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인플레이션이 2% 밑으로 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플레이션 2%를 빨리 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죠. 주가 방어가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나중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주가를 방어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금리 인상이 더 가파르게 돼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해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25일날 금통이 있죠. 잭슨홀 미팅은 25일에서 27일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5일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금통이 발표가 있죠. 금통이 발표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빅 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저는 빅 스텝 이상을 해야 한다고 보네. 빅 스텝 내지 우리나라가 아마 자이언트 스텝까지 가기에는 좀 아닐 것 같고요. 그 정도
강심장은 아닐 것 같고요. 0.5% 정도 빅스텝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안 하게 되면 9월달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하면 최소 0.75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차트를 좀 보시면 어저께 아마 기억으로 5일선 이탈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다. 나스닥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2.5% 빠졌죠. 나스닥 2.5% 빠지는 모습. 그 다음에 다우도 1.9%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차트를 좀 보면 다우가 어저께 5일선 이탈했는데 오늘 완전히 이탈해서 21선까지 갖다 붙이는 모습이 있네요. 21선까지 갖다 붙이는 모습이 있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21선 깼네요. 나스닥은 20선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월봉상으로는 아직 양봉이에요. 비석형이 나왔네요. 제가 지난번 아마 그 머니터리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봉, 음봉, 양봉,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음봉일 확률이 높다. 이제 그거는 다우 기준이었거든요. 다우 기준이었습니다. 다우는 기준으로 보면은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이었거든요. 음봉 안에서 높다. 그래서 이 음봉이 굉장히 커지는 음봉이 나오는지를 봐라라고 했는데 양봉이 월초에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번 주가 아직도 4일이 남았고 다음 주가 3일이 남아 7거래에 남겨두고 윗꼬리가 길어진 비석형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죠. 비석형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약간 몸통이 작은 영망치 다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비석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후의 방향성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역외환율이요. 1345원. 제가 어제 기억 47원까지인가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345원까지 오른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환율이 어저께 1340원 터치하고 밀렸다가 39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지금 좀 더 올라가는 상황이죠. 어저께 1347원에 끝났고 제가 잘못 적었네요. 1343원 40전에 끝났네요. 그래서 일단 역외환율 또 올랐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렇죠? 월요일 30원 넘게 올랐다는 거. 그리고 또 올랐어요. 근데 시장은 안 빠졌어요.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국내 자금은요 지금 2천을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방어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이 방어가 정말 유지될 건지 그동안 방어했던 뚝이 무너질지를 한번 지켜봐야겠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환율이 중요한 구간을 돌파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원달러죠. 중요한 구간을 돌파하고 있어요. 그것도 일봉도 아니고요. 월봉에서 돌파하고 있어요. 이거 돌파하면 게임 종료거든요. 아직 물론 시간이 이달에 많이 남았어요. 네, 많이 남았지만 정부에서도 관여하기 참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지난번에 정부가 관여했다가 달러만 소진했다라는 거, 그거는 뉴스로 나왔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때 제가 방송에서 계속 뭐라 그랬냐면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내비두는 게 효과적이다. 내려갈 때 기회를 봐라. 지금 괜히 거스프게 되면 외환보유고만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생각해본다면 지금 환율이 1345대 돌파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이제 국내장에도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코스피 기간의 매도 2400 중반막. 어제 좀 특이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는데요. 외국인은 샀습니다. 외국인들 샀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진짜인지 이제 봐야겠죠. 네, 진짜인지.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나간다는 거죠. 그럼 국내 자본이 나가는, 국내의 개인들이나 국내 기관이 돈이 나가는 걸까요? 이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걸 믿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단기성 매매를 들어오는 어떤 외국인도 꽤 있거든요. 이걸 믿으면 안 되고 환율을 믿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시면 코스피가 코스피를 보면 지금 그 21선 어저께 우리나라 깼어요. 그래서 오늘 61선 값, 오늘 61선 값은 얼마냐면요 2448포인트거든요. 이게 어떻게
깨지는지 봐야 되겠죠. 깨지는지 지키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환율상으로 보면 사실 지금 지수는 너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7월 6일만 해도요, 환율이 얼마였을까요? 7월 6일 제저점. 7월 6일만 해도 환율을 보시면 7월 6일이요. 여기네요. 여기. 이때 환율이 1,300원이었어요. 그때보다 40원, 3%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 반영이 전혀 안 된 거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환율이 이 1년, 2년 지나간 거는 못 믿어도 5, 6개월 안 하는 건 믿어야 되는데 한 달 전에도 요잘 1301이었어요. 그때 지수가 얼마였습니까? 그때 지수가 2270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믿어야 됩니까? 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 환율이 너무 맞지가 않아요. 수렴을 곧 할 거라는 믿습니다. 한번 그것을 확인하면서 시장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회원들한테는 오늘 라이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를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시간은 따로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